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선진국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세비를 3.8%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특권의 전당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투데이 이슈 점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 축제인 하이서울 페스티벌 2014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2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나들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 양평예술길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가 주요 선진국 국회의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돼서 누리는 특권이 200가지나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 어떤 걸 세비라고 하는지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예, 우리가 통상 그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것은 월급이나 또는 연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받는 것은 이제 다른 용어로 부르는데 그걸 세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비는 그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수당이 포함되는데 여기가 한 65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이런 그 일반 수당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수당하고 이제 지원비가 붙게 되는데 예.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이제 관리 업무 수당이라는 게 있고요. 예. 또 입법 활동비, 또 정예 급식비, 정근 수당, 명절 휴가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월 평균에 약 1,150만 원, 예. 1년에는 약 1억 3,700만 원 정도 세비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그 세비가 선진국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억 3,796만 원인데요. 예. 이거는 그 미국이나 독일,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예. 하지만 그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가량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나라가 중간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들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2배나 잘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인당 국민 소득과 좀 대비를 해보자. 예. 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평균 국민 소득의 5배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런 선진국들은 2.5배에서 3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진국 국회의원들은 자기 나라 평균 국민 소득이 한 3배 정도를 받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5배 이상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그 경제 수준에 비해서 다른 나라를 비교할 때 한 2배 정도 가까이, 2배 가까이 많이 받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 한 1년에 1억 한 3,7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액수들이 누가 정하는 건가요? 예, 일각에서는 그것이 예산 당국과의 그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 심의를 받는 부분은 국회 전체 예산입니다. 덩어리 예산이고 그 덩어리 예산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안에서 국회의원 세비로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14년도 국회 전체 예산이 5천억 원인데 그중에서 국회의원이 얼마를 가져갈까 하는 건 국회의원들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2012년에 이제 세비를 인상했는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은 일반 국민들 눈에 쉽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여론이 무서우니까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동일하게 한 3.5%만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입법 활동비라는 것은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것도 세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 부분은 199만 원에서 313만 원으로 무려 57%나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신들의 세비를 전체적으로 14%나 인상한 거죠. 근데 예. 이런 파격적인 인상을 할 수 있는 건 과연 누가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 하는 걸 봤을 때 결국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 국회의원 세비, 네. 우리 국회의원 세비가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들이 보통 한 3배 정도 저희 1인당 그 국민소득 정도의 평균 3배 정도라고 보니까 예. 우리나라 현재 평균 국민소득이 한 2,6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3배면 한 8천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미국과 비교해서 예.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예, 그렇군요. 국회의원들 받는 세비가 이제 선진국 그 상대적으로 높다는 네, 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일은 선진국만큼 안 하는 것 같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네, 예. 세비를 받는 명목은 그만큼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좀 국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난 4월 임시국회 기간인 5월 2일 날 이후에 법안 처리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한 5개월 예, 동안. 그러다 그렇죠. 물론 어제 이제 그 수십 건 한꺼번에 처리를 했습니다만 예. 한 150일 정도 국회 문을 닫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도 1,000만 원 이상의 세비 매월 꼬박꼬박 받아갔기 때문에 그거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납세자로서 상당히 좀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죠. 예. 그러면서도 또 내년도 세비는 네, 예. 또 올해보다 한 3.8% 이상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보는 눈이 곱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3.8%는 거의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인상을 하겠다는 거고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그 내부에서 또 어떻게 인상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 일단 공식적으로 3.8%가 인상이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이제 세비는 한 520만 원 정도가 늘어난 1억 4,320만 원이 됩니다. 예. 근데 과연 지금 150일 정도를 했고 지금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이걸 전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또 경제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예. 국민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세비를 또 인상되는 것을 곱게 봐줄 국민들이 예. 많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 일을 제대로 안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나오게 돼 있는데 네, 예. 그 세비를 좀 세분화해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례로 뭐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그 세비가 아닌 어떤 그 비용이거든요. 비용 부분에서 예. 비용을 일괄 지급을 하고 그 본회의나 기타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혹시 병으로 참석을 못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표결이 있을 때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정 금액을 감액을 해버립니다. 예.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비를 더 세분화해가지고 기본급을 현재 한 50%가 차지하거든요. 예. 그거를 좀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는 국회의원 활동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면 예. 뭐 식물국회라든가 이런 그 비판은 좀 많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면할 수 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비도 세비입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200가지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예, 예. 특권이 많이 있습니까? 특권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저 200가지라는 얘기는 이제 뭐 뉴스 매체라든가 예. 아니면 뭐 SNS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떠들어가는 저도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는데 예. 200까지는 아직 못 찾아봤고요. 예. 누군가 좀 이렇게 해서 한 200까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 그게 세비 이외에도 또 회기가 좀 열리면은 그 하루에 한 3만여 원이라는 특별 활동비를 또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 또 7명 보좌진하고 2명의 인턴을 포함해서 9명을 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예. 그게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예. 1년에. 그다음에 국회회관 내 국회 내 한의원, 양의원, 또 체력 단련장, 목욕탕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요. 예. 또 해외 시찰을 다녀올 수 있는 특권도 있고 차량 유지비도 받고 뭐 국외
국교 철도나 선박, 항공기도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도 연회를 받고 뭐 이런 혜택 등등 한 수십 가지 정도는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끝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국회의원들이 좀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도 많은데 그런 예. 움직임이 좀 보이는 듯 하다가 또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예를 들어서 헌법에 보장된 그 불체포 특권도 스스로 내려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스스로 개혁에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송강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우리가 다 봤듯이, 비판열이 비등하자, 어쩔 수 없이 표결에 임하긴 했지만은, 여야에서 예. 이 체포동의안 전부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부결시켜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른바 그 제19 감싸기가 작동이 되면 어떤 예. 일이든 해낼 수 있는 것이 국회가 아니냐. 근데 결국은 비판 여론이 비등하니까 표결에까지 임했거든요. 예. 따라서 예. 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론이고 표가 아닌가. 예. 그래서 결국 유권자. 결국 표로 심판을 해야 되겠군요. 예, 국민들이 좀 두 눈 뜨고 감시하는 일만이 국회가 개혁에 나서는 유일한 추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펜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헌책방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학창시절 새학기가 되면요, 참고서를 사기 위해서 시내 헌책방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헌책방 주인 아저씨와 수다도 떨고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여러 권의 참고서를 가방 가득 구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추억의 헌책방들뿐만 아니라 동네 작은 서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 도서관에서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매장을 열어주고 또 일반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다녀와 봤는데요. 예. 바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서울 도서관 정문에서 열리는 한평시민 책시장입니다. 예. 한평시민 책시장에는 중고 헌책방이나 소규모 영세 상인 외에도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평시민 책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도서관 이용훈 관장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서울도서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평시민 책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책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드리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헌책방들을 좀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바람이 있다면 저희 이제 서울 곳곳에 책방들, 헌책방도 100여 군데가 되고 동네 서점도 꽤 있는데 좀 많이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책을 보시지만 또 좋은 책들은 또 직접 한번 또 사시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 책방도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다. 서울시의 모토가 책으로 심을 키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힘이 쑥쑥 자라는 그런 서울시가 되면 좋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저희가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서울도서관. 옛 서울시청 건물 안에 있는 도서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책 판매뿐만 아니라 헌책방 또는 동네 서점을 알리는 역할도 하는데 네. 많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네, 서울 곳곳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동화책이나 시집, 소설책 등 여러 종류의 책을 진열해두고 편하고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곳도 있었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매 가격과 책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현재 헌책방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한 판매자분은요. 한평시민 책시장에 오시면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서 다른 판매자들과 서로 공유도 하고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자주 참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작은 서점에서 한정된 손님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즐기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날 참여하신 판매자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영어 원서 가지고 나서 중고 원서요. 영어 책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제가 여기 책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의견도 듣고 반응도 듣고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비싸서 못 읽었던 책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 다양한 중고 서적에서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책을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소규모 책 행사가 많이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열린 한평시민 책시장을 찾았는데요. 멀리서 책시장이 열린 것을 보고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예.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한평시민 책시장에 들리셨다는 한 시민은요. 답답하게 막힌 공간이 아니라 햇빛 아래 바람을 쐬면서 책을 고를 수 있어서 색다른 느낌이라고 전해주셨고요. 또 앞으로 한평시민 책시장이 진행될 때마다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나온 부모님은요. 아이들 교육서적을 둘러보시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음번 한평시민 책시장이 열릴 때는 꼭 집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시민 판매자로 판매를 해보고 싶다는 각오도 밝히셨습니다. 이날 참여하신 시민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애기랑 신랑이랑 같이 와서 지금 애기 책이 있길래 조금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영어 책이요.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던 책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책들이 있어서 좀 고르는 재미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헌책방 중고 책을 판매한다는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책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책도 많고 또 싸고 또 읽을 만한 게 많아서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한 권 볼 거를 세 권을 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한평시민 책시장에서는 10월 26일까지 우리 동네 헌책방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는데요. 네. 서울 지역의 헌책방을 체험한 인증사진이나 이야기를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책을 구입하거나 헌책방 주인을 인터뷰한 내용 또는 헌책방 소개 등을 담아서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 선정된 작품에 따라서 각각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고 하고요. 네. 또 이 외에도 한평시민 책시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도서관 이용훈 관장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헌책을 만날 수 있게 해드리면서 저희가 길이의 헌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헌책방 주인분들이 좀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쪽에서 그 책을 가져다가 대신 판매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10여 개 헌책방의 책들을 책방이 못 나오더라도 저희가 책은 만나게 해드리려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책 자판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사시는 거죠. 돈 1,000원 내시면 그러다가 정말 좋은 책을 만나는 그런 재미. 그런 것도 저희가 가끔씩 프로그램도 하고 저희가 이제 11월 8일 9일 날은 서울시의 모든 도서관 그다음에 출판 다양한 또 독서관 단체들이 참여해서 이틀 동안 이 광장에서 책 축제를 엽니다. 북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예, 그때 한평도 책시장도 같이 하고요. 예, 그럴 때 좀 더 아주 굉장히 좀 다양한 즐거움을 좀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한평시민 책시장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네, 한평시민 책시장은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서 열리는데요.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 시청역 5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11월 9일까지 매주 주말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열리니까요. 헌책 구매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맞춰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헌책을 직접 판매하기를 원하신다면 헌책방 판매자나 일반 시민 판매자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서적만이 아니라 책과 관련된 소품도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평시민 책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평시민 책시장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거리 위의 예술 축제로 불리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로 벌써 12번째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연들이 마련되고 또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뭔지 잠시 뒤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술의 향기와 산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양평예술길 갤러리 투어 떠나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학교법인 재산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의 맏딸이 대학법인 이사로 선출돼 세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지난달 정관을 고쳐 이사회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늘린 뒤 최근 김 이사장의 맏딸 43살 유자은 씨를 법인 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유가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탁구 여왕으로 유명한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구미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현 감독이 몰던 고급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보조석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 감독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3%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축산물과 석유류 등의 가격 안정세 등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둔화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올랐습니다.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줄어서 지방재정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교부세는 34조 6,832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150억 원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내국세가 경기부존으로 7조 8,642억 원이 덜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서울시가 안전과 평생복지가 구현되는 사람특별시를 만들겠다면서 민선 6기 4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안전한 서울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은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민선 6기 4년 동안 따뜻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예. 그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르신이 될 때까지 평생 동안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 더 확대하고 예. 또 아이들이 지금 학교 화장실에서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쾌적하고 가고 싶은 화장실도 좀 늘리겠다. 그리고 의료 안전망도 좀 더 촘촘히 구축하고, 그다음에 또 임금 이제 좀 낮게 받고 계신 분들 생활 임금제를 좀 도입을 추진하고요. 임대주택도 8만 호 추가로 공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 요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쌀쌀한데 따뜻한 서울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찾아가는 복지라는 말을 제일 처음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지난 민선 5기 때도 계속 추진하던 기조인데요. 예. 무엇보다 이제 그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직접 찾아 나서는 그런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송파구 이제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경우가 저희가 각종 복지 시책이 있지만 실제 필요한 분하고 이렇게 잘 연결을 못 시켜드려서 문제가 생긴 사례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그 동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좀 기능도 전환을 하고 찾아가는 복지 플래너도 사회복지사 인력을 뭐 2배로 확대해서 예. 이분들이 좀 촘촘하게 어르신께는 노후복지와 뭐 건강설계, 또 임산부에게는 이제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 위기 가정에게는 뭐 금융상담, 또 어린이가 태어나면 어린이의 이제 뭐 예방 접종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좀 촘촘히 그 복지 서비스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나 더 늘리겠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사실 현재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제 확충을 해오고 있어서 지금 한 280개소는 이제 확충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한 11.1%밖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어서 지금 대기하고 하고 계신 분들이 한 10만 3천여 명 정도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연차별로 이제 해마다 250개소씩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다 새로 건립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그 공동주택이나 뭐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있는 의무 보육시설을 일단 국공립으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유휴 교실들을 또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근린 공원이랄지 이제 도시 공원에도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좀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단 법령 개정도 건의를 해서 최소한 비용은 줄이면서 실제 이 영유아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의 고충을 좀 해소해 나가는 예.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의료 안전망 구축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제 의료 안전망은 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게 하자.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시민분들께는 네. 이제 진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이 좀 공공의료에 많이 참여하셔서, 그러니까 일종의 민간 이제 협력으로 서울시 안전만 병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현재 올해 10개소의 안전만 병원이 협력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2017년까지 24개소까지 좀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보건소들이 25개 자치구에 있는데 이 보건소의 기능도 시민 건강 관리를 좀 촘촘하게 해드리는 시민 건강 관리 센터로 좀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네. 임대주택 이제 8만 호 공급도 역시 굉장히 힘든 네. 일인데요. 일단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만 호 그리고 그 뭐 주택협동조합이랄지 세대 융합형 임대주택 또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이제 민간을 지원한 민간 임대주택 2만 호를 추가로 이제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착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부터 10월이 시작됐고 가을 축제 계절인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축제들이 열리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마침 오늘부터 그 하이서울 페스티벌 2014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요. 예. 이 행사가 이제 2003년부터 벌써 올해로 12번째 맞이하는 행사고요. 길에서 놀자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5일 동안 서울 광장과 광화문 광장, 청계 광장, 주로 이제 이 길에서 놀자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길 위에서 좀 개최가 됩니다. 7개국, 저희 한국을 비롯해서 뭐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일본, 미국 등 52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극과 음악극도 선을 보이고요. 또 268회 공연도 펼쳐진데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무료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어서 가족분들과 함께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네, 가족과 일단 즐기시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대표 프로그램만 좀 소개를 해 올리면요. 개막작으로 오늘 저녁 8시 20분부터 약 55분간 서울 광장에서 펼쳐지는 거리 공연 나비 돌아오다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 고전 심청전에서 이제 유래한 심청 설화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아마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이제 3일간은 오후부터 오후 그러니까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 오후에만 저희 청계천 모전교에서 거리 장터가 먹거리랄지 그다음에 소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시민들께서 직접 와서 판매하시는 거리 장터가 열리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길동이를 이겨라. 그래서 다양한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대결의 장이 옛날에 하던 땅 따먹기랄지 딱지치기, 구슬치기 요런 대결 프로그램들이 열리는 이거 역시 청계광장에서 열리고요.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역시 오후 그러니까 점심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길동이를 이겨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린 자녀분들하고 오시면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은 홈페이지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어서요. 검색창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검색하셔서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저 12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 또 축제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133-0909로 전화를 하셔도 하시면 저희가 상세히 안내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볼만한 축제가 또 있다고요? 네, 아마 그 아름다운 불꽃에 매료돼서 10월 초면 항상 이 행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이제 저녁 9시까지 개막식하고 불꽃 쇼가 펼쳐지는데요. 그 전에 이제 시민 참여 행사는 오후 1시부터 또 열리고요. 이제 마지막 끝나고는 저녁 10시까지는 또 클린 캠페인도 같이 열리는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멋진 불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불꽃 축제 열릴 때마다 아주 교통이 복잡하고 그냥 난리인데 차량 통제도 이루어진다고요? 네, 원래 예전에는 오후 5시부터 차량 통제를 했었는데 아마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오후 2시부터 그래서 3시간 앞당겨진 오후 2시부터 여의동로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대교 남단에서 이제 63빌딩까지인데요. 이 부분 차량 진입이 전혀 안 되니까 우리 운전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후 2시부터? 네네. 그래서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도 또 이용하시기가 어렵고 또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도 일단 우회하기 때문에 이제 행사장을 이제 버스를 타고 가실 시민께서는 우회하는 노선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급적이면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오후 4시부터 이제 밤 12시까지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은 좀 78회 늘려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당일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그 염두에 두실 거는 바로 가까운 여의나루역은 정차하지 않고 지금 무정차 통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포역, 5호선 마포역, 그다음에 9호선 색강역, 1호선 대방역을 이용하시면 도보로 가장 빨리 행사장 인근에 도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저번에 My battery is dead 표현 배웠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My phone is out of batteries. My phone is out of batteries. To be out of은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는 바닥났다. 뭐뭐뭐가 떨어졌다. I'm out of ketchup. I'm out of ketchup. 케첩이 다 떨어졌어요. I'm out of luck. To be out of luck means 운이 없습니다. Uh-oh, well, I'm out of time. 시간이 없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Thank you very much.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명소를 추천하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입니다. 멀리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수도권 근교로 나들이 떠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림 감상과 함께 클래식 선율도 느끼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양평 예술길 갤러리 투어인데요. 유철상 여행작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지는 양평이군요. 네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양평은 뭐 많이 또 여행 겸 또 지나가는 여행 가시다가 들리신 경우도 많을 텐데요. 네. 그만큼 이제 서울에 가깝고 또 그 용문산을 중심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풍경이 멋진 곳이어서 사실 나들이를 많이 가는 곳인데요.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딱 그 여행하기 좋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단풍 구경은 조금 미루고, 예. 또 근교 나들이는 좋고 이런 장소로 양평을 추천했는데요. 특히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그 북한강 드라이브를 선택할 예. 수 있고 남한강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는 예. 양쪽 코스를 다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북한강 그 드라이브 코스가 가장 예, 먼저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갤러리나 이런 그 맛집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이 그 양수리 쪽이에요. 그래서 양수리에서 그 서정면 쪽으로 가시는 길에 이 길이 이제 45번 국도하고 391번 국도가 지방도가 이제 만나서 가는 길인데요. 예. 바로 강변을 달릴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쪽 서정면 일대에 그 갤러리들이 많아요. 특히 그 멋진 맛집들도 많고 카페도 많고 특히 계속 이곳들은 카페나 갤러리가 계속 생기고 있는 곳이어서 예. 드라이브 코스를 겸해서 가셔도 좋고 이렇게 쑥 지나가시지 말고 내려서 이런 곳이 있네 해서 한번 들려보시면 좋은 곳들입니다. 예. 그 양수리 넘어서 서정면 쪽으로 들어서면은 여러 그 예술 카페 또 갤러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 많이 생긴 건가요? 네, 그 오래된 보통 2005년, 2004년 요때 좀 많이 생겼고요. 예. 지금은 또 그 서종 IC가 생기면서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예술 공간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특히 이쪽은 그 드라이브도 좋지만 웅길산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풍경이 또 아주 예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 길 자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8km, 10km 정도 쭉 드라이브 코스를 경하면서 강변을 따라가는데요. 이제 이곳에 조금 그 멋진 이제 그 카페를 말씀을 드리면 그 와라는 갤러리가 있어요. 와. 근데 이곳은 2005년도에 이제 그 오픈한 갤러리인데요. 카페 겸 갤러리예요. 근데 유일하게 사진 작품만 전시하는 전문 갤러리예요. 사진만? 네, 원래 이제 이곳 사장님이 그 사진 작가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그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카메라가 계속 발전했는데 그 다양한 카메라도 구경할 수 있고요. 예. 또 특히 이곳의 장점은 뭐 여느 그 사진 갤러리하고 좀 다르게 그 다큐멘터리 사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색적이거나 또는 되게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층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그
강변을 쭉 내려다보면서 카페도 좀 만들어져 있어서 간단한 차나 음료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이름이 와라 그러는데 왜 이름이 와일까요? 그 와 할 때 함성. 감탄 와, 예. 그렇군요. 함성에 와 하는 그 함성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 뭐 이런 사진 전문 갤러리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밖에 그 복합적인 문화 공간도 많다고요. 예. 그 이곳은 그 문학관도 많고 또 이런 테마 전시관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갤러리 소정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미술이라는 편집장을 하셨던 분이 예. 직접 갤러리도 운영하시고 또 그 간단한 그림 수업도 그림 지도도 해주시는 그런 공간이고요. 예. 또 바로 옆에 이제 서정면 그 문호리 입구에 있는 자나문학관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예. 이곳은 그 매달에 시인이나 작가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하고 예. 또 신앙송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문학의 거장인 괴토나 톨스토이의 형상을 만나볼 수 있어요. 실제 이제 사람 크기로 복원해서 만든 게 이색적인데요. 이게 이제 그 자나문학관을 운영하시는 김용만 소설가의 부인이 직접 그 흙공예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문학과 흙의 만남 이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그 도예 체험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 갤러리 서정하고 뭐 자나문학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갤러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좀 갤러리가 조금 더 모여 있고 다양한 곳을 원하시면은 양평에서 양근대교를 넘어서 광주 방향으로 오시면 이쪽에는 또 다양한 갤러리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건물 자체도 이색적이고 또 건축 미술관도 있고요. 건축박물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선택의 폭이 많고 여기 재밌겠다 하면 그냥 타 내리셔가지고 구경하셔도 될 때 부담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 갤러리들은 뭐 입장료 같은 건 안 받는 모양이죠?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자나문학관은 입장료가 없고 갤러리와는 또 입장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입장료가 비싸진 않고 5천에서 10,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림을 감상하면서 구입도 가능한 모양이죠? 예. 개인 갤러리가 많기 때문에 그 큐레이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상담을 통해서 그림 같은 경우는 구입도 가능하고 사진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나요? 글쎄요. 호수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데 생각보다 그림이나 사진은 많이 비싸겠죠. 100만 원을 호가할 수도 있고 500만 원 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은 저도 솔직히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예. 양평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쉽게 가는 길 또 주변의 맛집도 함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요즘은 춘천고속도로 하남 미사리에서 바로 연결되는 그 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하셔서 서정 IC로 나오시면 아주 가깝고요. 한 20분 정도요. 거리가 거기 IC 이름이 서정 IC? 예, 서정 IC. 서정면 할 때 서정 IC고요.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가실 때는 미사리를 넘어서 그 양평방향 6번 국도를 타서 계속 가시면 양평읍이 나오고 양평읍에서 양근대교를 넘어서 우회전을 하면 그 양평 쪽에서 강 건너편에 갤러리를 쭉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찾아가는 길은 아주 쉽고 가는 길도 이렇게 드라이브를 충분히 즐기면서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예, 양평 지역이 교통 정체가 주말 같은 데는 아주 굉장히 심한데 주말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주말을 피하시는 게 사실은 더 좋고요. 특히 또 월요일은 개개인 갤러리 사정에 의해서 월요일날 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중도 많이 좋으시고요. 차라리 주말에 가실 경우에는 일찍 갔다 늦게 오신다 생각하시면 정체를 좀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맛집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 근방에 이제 양평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팔당터널 지나서 바로 있는데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양술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큰 길에서 좁은 길로 내려오시면 그 조촌이라는 데 기와집 순두부가 있어요. 이 집은 이제 워낙에 이 근방에서도 맛집이기도 하고 또 직접 콩을 갈아서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두부를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맛이 변함이 없고 또
뭐 두부정식을 먹어도 좋고 순두부를 먹어도 좋고 부담이 없어요 음식이. 그래서 이것을 꼭 지나가신다면은 기와집 순두부를 좀 추천드리고요. 예. 또 그 팔당 쪽 양소리까지 가시는 길에 조금 식사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 시골집이나 그 팔당역 안에서 능내마을로 들어가는 그 강변길이 있어요. 그곳에 그 봉주르나 뭐 시골밥상 이런 것들도 아주 유명한 맛집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번 가볼까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한 말씀 해 주시죠. 네네. 지나쳐가는 것들이 이렇게 가끔은 멈춰서 보면 훨씬 더 자세히 보이고 재밌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평에 이렇게 갤러리가 많았어?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그 쏙 지나치시던 공간들을, 30분, 1시간 이렇게 내리셔서 이렇게 사진도 보시고 그림도 보시고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뭐 아주 좋은 좀 여유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철상 여행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